휴대전화는 연인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들었을까? 휴대전화는 연인들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만들었을까? 안타깝게도 그런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휴대전화가 보급되면서 연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게 되었다. 상대가 뉴욕에 있건 파리에 있건 장소 불문하고 연결이 가능해졌다. 애인 사이라면 아침이건 저녁이건 한밤중이건 시간에 구애도 받지 않는다. 휴대전화라는 문명의 이기가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없애버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시 연결이 가능한 휴대전화가 편리함만 가져다 준 것은 아니다. 때로는 전화기가 고통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휴대전화는 연인 사이에 마음을 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감시 도구가 되기도 한다. 휴대전화는 연인의 활동 반경을 제약했다.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장착한 고성능 휴대전화는 상대방의 일거수일투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 결과 연인들은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마치 부처님 손바닥 안에 든 손오공 신세가 되었다. 휴대전화가 연인 사이를 더욱 강하게 연결하기도 했지만 서로의 생활상을 속속들이 알게 만들므로써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이 되었다. 강한 결속이란 말을 뒤집으면 강한 구속이 되기도 한다. 상대에게 자신의 행동이 낱낱이 까발려지는 상황은 애정보다는 피로감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아무리 연인 사이라도 지나친 관심은 자칫 구속이나 억압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휴대전화가 때로는 고문 도구로 돌변하기도 한다. 철학자이자 작가인 알랭 드 보통이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에서 이렇게 썼다. 전화기는 전화를 하지 않는 연인의 악마 같은 손에 들어가면 고문 도구가 된다. 분명히 전화를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거나 전화를 받을 수 있는데도 받지 않는다면 이는 필시 중대한 사고이거나 상대가 크게 토라진 상황이다. 전화가 없던 시절이라면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며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휴대전화가 생긴 긴 후부터 무소식은 사달이 날 징조다. 갑작스러운 연인의 수신 거부나 이유를 알 수 없는 연락 두절은 전쟁을 암시하는 신호이기도 하다. 문명의 이기인 휴대전화는 연인들에게 행복보다는 고통과 절망을 안겨주기도 한다. 이제 휴대전화는 진화를 거듭하여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도구로 변신했다. 휴대전화가 스마트폰으로 진화함으로써 사용자는 무엇이 달라졌을까? 가장 큰 변화는 사용하는 감각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투지폰이라 불리는 휴대전화가 청각을 사용하는 매체라면 스마트폰에서는 청각뿐만 아니라 시각을 사용한다. 청각보다는 시각이 주된 감각이다. 휴대전화가 듣는 매체라면 스마트폰은 보는 매체에 해당한다. 이제 우리는 연인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연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는 시대를 살고 있다. 과거에는 연인에게 사랑을 들려주어야 했다면 지금은 사랑을 보여주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감각의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인간에게는 오감, 5가지의 감각이 있다.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등이 그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휴대전화는 청각을 사용하는 매체라면 스마트폰은 시각을 사용하는 매체다. 우리가 어떤 매체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주로 사용하는 감각이 달라진다. 휴대전화가 스마트폰으로 진화하면서 사람들은 청각보다는 시각을 월등히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흔히 사람들은 사용하는 감각에도 수준 차이가 있다고 한다. 예컨대 미술은 시각을 사용하는 예술이고 음악은 청각을 사용하는 예술이다. 시각과 청각 중에는 어떤 감각이 수준이 더 높을까? 사람들은 흔히 청각보다는 시각이 더 고급 감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시각적 이미지가 더 화려하고 자극적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라디오보다는 TV가 더 발전된 매체라고 생각하듯이 말이다. 하지만 감각 자체의 수준만 놓고 보면 청각이 시각보다 더 고급 감각이다. 왜 그런가? 불교 대승불교 학파 중에는 유식불교라는 종파가 있다. 유식불교는 특히 마음의 구조를 깊이 연구했는데 그 중에 팔식설이라는 게 있다. 팔식설은 인간의 마음을 구성하는 8가지 의식을 말하는데 일식이 가장 낮은 의식이고
팔식이 가장 높은 의식이다. 여기서 높다는 말은 마음과 가장 가깝다는 뜻인데 높은 의식일수록 마음에 가장 가깝게 전달된다는 의미다. 팔식설에서 가장 낮은 의식은 바로 눈의 의식이다. 두 번째는 귀의 의식이며 그 다음으로는 코의 의식, 혀의 의식, 신체의 의식 순으로 올라간다. 오감으로 말하면 시각이 제일 낮고 그 다음이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순이다. 각종 시각적 이미지를 소비하는데 익숙해진 현대인이라면 팔식설에서 제시한 감각의 순서에 고개가 갸웃거려질 수도 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팔식설의 순서에도 일리가 있다. 예를 들어보자. 가령 남녀가 맞선을 보기 위해 처음 만났다고 치자. 남녀는 상대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모든 감각을 동원할 것이다. 이때 오감 중에서 가장 먼저 사용하는 감각은 무엇일까? 대부분 시각으로 시작한다. 처음 만나면 일단 상대방을 눈으로 쓱 하고 한번 훑어본다. 그런 다음 조금 친해지면 대화를 시도한다. 이때는 2단계인 청각을 사용하는 것이다. 거기서 더 친해지면 가까이 다가가서 상대의 채취를 맡고 더 친해지면 키스도 하고 더 진도가 나가면 포옹을 하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밟아 나가는 것이 상식이다. 즉 상대와의 친밀도에 따라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순으로 진도를 나간다. 이처럼 관계의 수준에 따라 낮은 감각에서부터 시작해서 친밀도가 높아감에 따라 높은 수준의 감각으로 나아가는 것이 상례다. 만약 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될까? 가령 처음 만난 남자가 갑자기 3단계인 후각부터 사용하려고 여성에게 코를 들이대고 킁킁거리면 어떻게 될까? 변태나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기 십상이다. 이처럼 서로 친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고급 감각을 사용하면 상대방이 불쾌해할 수도 있다. 사용하는 감각이 서로 간의 친밀도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역으로 말하면 알고 지낸 지 오래되었는데도 시각과 같은 낮은 수준의 감각만 사용한다면 그다지 친밀하지 않은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사귄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포옹이나 키스도 하지 않고 멀찍이 떨어져서 시각으로만 교환한다면 별로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고 봐도 무방하다. 친밀한 사이라면 사용하는 감각의 수준도 덩달아 높아지기 마련이다. 시각과 청각만 놓고 비교하더라도 시각보다는 청각이 훨씬 고급스러운 감각이다. 시각보다는 청각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침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철학자 질 들레즈는 시각보다는 청각을 자극하는 일이 더 효과적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음악은 우리 내면에 침투한다. 색깔로는 대중을 움직일 수 없다. 시각을 자극하는 색깔보다는 청각을 자극하는 음악이 사람의 정서를 더 잘 자극한다는 뜻이다. 가령 공포영화를 볼 때도 소리가 나지 않는 상태라면 별로 무섭지 않다. 소리 없는 시각만으로는 내면에 깊이 침투되지 않기 때문이다. 스피커에서 괴기스러운 음향이 흘러나와 귓전을 때려야 공포심이 배가 된다. 색깔보다는 음악, 즉 시각보다는 청각이 내면에 더 잘 침투한다는 들레즈의 주장은 우리가 자주 관찰하는 현상이기도 하다. 가령 음악회나 콘서트장에서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 청중 중에는 눈을 지그시 감고 음악에 심취하는 사람이 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노래에 감명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음악이라는 청각 요소가 청중의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술관에서 그림을 감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시각적 자극은 생각보다 마음속 깊이 파고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시각을 사용하는 미술보다는 청각을 사용하는 음악이 사람의 정서를 깊이 자극한다. 처음으로 돌아가 휴대전화는 연인들의 관계를 좋게 만들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자. 휴대전화, 더 나아가 시각을 자극하는 스마트폰은 연인들의 관계를 더욱 애정이 넘치게 만들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답을 내릴 수밖에 없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스마트폰의 활용으로 인해 주로 사용하는 감각이 시각 위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가장 낮은 감각인 시각으로만 소비하는 습관으로 인해 우리는 연인끼리도 정서를 교환하거나 깊이 교감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졌다. 과거의 전화기는 연인 사이를 연결해 주었지만 오늘날의 스마트폰은 연인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출근길 인문학이었습니다.